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1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불교 심리학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불교 심리학의 두 번째 시간. 사실 제가 불교 심리학이 상당히 깊고 거기에 책을 사서 공부를 해도 상당히 이제 한문 실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그 옛날에 불교 부처님 그 불교가 인도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이제 성녀들이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그걸 전파를 시켰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인도 철학이나 인도 종교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깊고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그리고 그게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이게 천주교가 쭉 있어 왔다가 이제 개신교가 중간에 파생돼서 나온 거가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원래 불교나 힌두교에 그 철학 종교 사상이 있었는데 분파가 생긴 거죠, 벌써. 그래가지고 불교에 이제 부처님이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교가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가 이제 발전한 거죠, 중간에. 그렇게 이제 빗대서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제 북방불교고 남방불교가 이제 전파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북아 중국이든지 일본이든지 한국이든지 다 북방불교,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죠. 소승불교는 이제 버마나 태국 같은 데 남쪽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좀 그게 사상 체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다른 것은 대승불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마음속에는 누구나 원래가 부처님의 심성이 들어있다. 그런데 새 속에 나쁜 오염된 그림자들, 그러니까 욕심이랄지 탐욕이랄지 그런 것들이 가려서 본심이 잘 나타나지를 않는 상태를 지금 불교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초기 불교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술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설법 그 자체로만 이제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이제 설법이 내용이 이제 제자들한테 퍼져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몇백 년 지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추가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다듬고 세련화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수백 년 동안 계속 온 종교가 이제 불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사실 문외한이거든, 불교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불교 심성이랄지 의식구조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종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교가 우리 심성에 많이 이제 와 있고, 또 우리 동양 문화 의식에 많이, 종교 의식에 많이 젖어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하고 이미 우리 불교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더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러면 더 좋은 것이, 좋은 불교가 나오지 않을까. 사실 나는 불교에 대해서
아까 문외한이라고 그랬는데 잘 알지를 못합니다. 대강만 좀 알지.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서도 이야기한 같이 명상에 대해서 의학적인 그 스트레스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고, 그 후에도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지만은 어느 정도 사회에서 가르쳐 준 것이 있었고, 또 항상 스님이라는 그런 이제 절칸이랄지 그런 것을 다 이해가 심성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미 우리 불성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친화적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잘 알아듣고, 그리고 그 불교 좋은 정신이 나는 절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심성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 옛날에 불교 인도의 말이 그 옛날에는 거기 현재는 이제 인도의 힌두 문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그 영어도 쓰는 데가 인도고, 또 소승국 불교는 각각의 자기 고유의 언어가 있고, 근데 고대 인도에는 파리어라는 이제 그 부족이 쓰는 그런 고전 인도 언어가 이제 파리어라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티베트로 가는 것은 티베트어로 써진 이제 작품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버머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하는 버머. 버머는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불경책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어려운 한자 문화로 그것을 번역하고 그것을 문화나 종교의식을 전파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책을, 요번에 이 책을 내가 또 다시 또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책도 보면은 잘 이제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쓰기는 썼어요. 근데 이 오리지널 데이터가 중국말로 되어 있다고. 중국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대로 그때의 한문의 의미나 현재는 좀 달라진 것도 많이 있고, 그 옛날에 이제 불교 달마 스님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전파시켰다면, 하여튼 달마 스님은 굉장히 머리가 좋았을 것 같다고. 인도 사람인데 이제 중국으로 와서 다 전파를 하고 이게 불교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또 한문으로 이렇게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가 있으면서 그렇게 퍼지는데도 10년, 20년, 뭐 50년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화가 이제 전파가 된 건 좀 신기하게 말이죠. 중국에 그게 들어왔다고. 근데 그 당시에 뭐 노자 사상이니 도교 사상들이 중국에 있었는데, 불교도 같이 이제 전파를 하고 믿게 됐는데, 그 신기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렇게 문화라는 것이 유용하고 필요하고 효용성이 있으면은 다 필요하면은 그런 것을 믿어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병을 치유를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불교 심리학의 이제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내가 참고한 책은 이 책입니다. 발행된 지 1, 2년밖에 안 됐어요. 불교 심리학 연구. 이런 타이틀인데, 윤희조 교수, 이분이 원래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이게 불교를 많이 공부하고, 전공이 불교 심리학이 된 분인데, 아주 잘 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근데 어렵긴 어려워요. 한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한문을 풀어서 이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그동안에 그 긴 역사의 불교의 역사 중에서 연구한 학자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오리지널 인도나 산스크리트어로 된 작품을 이제 다시 인용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부처님이 어떤 사상을 했고 세계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내용을 전파시켰는가 그런 것을 공부를 하는 게 이제 불교 심리학인데 그래서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마음을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서양의 아무리 정신학과 심리학이 많이 발전돼도 우리 뇌 속에 들어있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인생은 뭐고 아직 전혀 풀리지를 않았어요. 아직도.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 뭐 1000년이 됐든지 뭐 1500년이 됐든지 인도에서 이렇게 사고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사고한다, 인식을 한다, 또는 뭐 저기 정신 활동을 한다. 그것은 우리 생각의 폭을 넓히려고 애를 쓰는 건 아닙니까? 궁리를 하고 탐험을 하고 탐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 집중적으로 이제 관여하는 것은 개인적인 긍정적인 자부심을 강하게 만들자. 그게 제일 핵심적인 줄기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근데 이제 이런 것을 곁들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게 상당히 업투데이트 되고 알기 쉽게 만들어낸 이제 책인데, 책을 보니까 책을 읽어도 상당히 이제 알기는 알겠는데,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이제 학문이 이제 그리고 서양의 심리학하고 불교의 마음 학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을 내가 이 저자가 제시하는 것은 불교 마음학. 마음을 어떻게 먹고 불교에 가깝게 부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그 제자들이나 또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나 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이걸 발전시켰느냐, 그 내용을 말이죠. 불교 마음학. 그 다음에 불교 심소학. 마음 심자에다가 이게 심소학, 그러니까 인지 능력 또는 정서. 우리가 지금 심리학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지에 대해서 뭐 인지도 메타인지 있고 인지 있고 정서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뭐 긍정적인 정서가 있고 동기도. 우리 지난 강의에도 동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왕에 하는 행동을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자. 동기부여. 다 연결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수는 소개를 하는데 이제 불교 마음학, 그다음에 심소학, 그다음에 심리치료. 근데 이분 이제 윤 교수가 시작한 건 심리치료에 굉장히 많이 이제 접근을 심리치료부터서 시작했다고. 불교 심리치료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심리치료의 목적은 뭐냐면 수행을 한다든가 또는 뭐 명상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뭐 보살이 되든지 부처님의 이제 경지에 있는다든가 해탈을 한다든가 깨우침에 해서 진일보 한다든가.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자아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교 심리학의 자아 상태를 터득을 하고 적어도 첫 번째 단계가 자아를 알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발전된 상태가 이제 무아지경인데 이게 바로 부처님이 되고 해탈하고 무아경지에 들어가는 거고, 자기 마음이라는 건 나쁜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삼라만상의 모든 생각, 욕심, 특히 번뇌, 괴로움, 번뇌라는 것은 괴롭다 그 소리인 거예요. 괴로운 마음.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기에 인생은 생로병사, 낳는 것도 말이죠. 애들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태어날 때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때예요.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많으니까 응행하고 이제 운단 말이에요. 울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송이 터지면서 이제 원래 이제 어머니 태아 속에서는 이제 폐가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아무 활동을 안 한다고, 겹쳐져 가지고. 근데 이제 태어나가지고 응애할 때 갑자기 이 공기가 코 속으로 해가지고 입 속으로 해가지고 폐로 들어가니까 탁 펴진다고, 우산이 펴진 것 같지. 그때부터서는 이제 그 변화 그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태어날 때부터서 스트레스가 있고 번뇌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태어날 때도 스트레스가 많고 고민이 많고, 그 다음에 생로, 늙은 것도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거고, 병사, 그러니까 병이 들고 노쇠해가지고 죽는 그 자체가 고민스럽고 번뇌라고, 괴롭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성제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 타성제라는 것이 네 개의 이제 고진멸도 이런 이제 한문으로 된 표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고통스러운 것이 고자거든. 번뇌, 괴로움. 이거 나는 이제 서양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학문에 대해서, 고에 대해서는 인식이 굉장히 높죠, 내가. 스트레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고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거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좀 알겠는데, 집이라는 것이 또 한문으로 한자로 돼 있다고. 집이 이제 집착하는 거거든. 간단히 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이제 그것을 마음을 비우지 않고 그것을 이게 부둥켜 안고 안 놓아준다고. 욕심을 채우면서 탐욕이 생기니까. 돈이 있으면은, 많이 있으면 좀, 주의도 좀 나눠주고, 베풀어야 되는데,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마이 파케트를 자꾸 자기 것을 만들고, 특히 우리나라에 요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돈을 많이 챙기잖아요. 국민들은 챙기진 안 하고 맨날 쓸데없이 아까운 세금만 갖다 이제 뭐 허비하는 거고 낭비시키고 말이죠. 그러한에도 우리나라 쓰레기가 많은 나라인데 인간 쓰레기도 많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그걸 이제 재활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미국 사회에서도 이제 보면은 마약하고 총질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엄청나게 많고. 미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망하진 않아요. 정신적으로 망한다고. 옛날부터 나 그렇게 생각했고, 거기에 이제 내 지인들도 보고 보면, 미국은 풍부하고 좋아, 자유스럽고 뭐든지 좋은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배째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요새 또 뭐 대통령이 이제 이 두 사람이 있는 시대 아니에요.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그렇게 좀 엉망이거든. 내가 유학 갔을 때는 상당히 미국이 좋은 인상이 있고 사회가 좋았는데 요새는 이제 좀 형편없는 것 같아.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켜 가지고 과거 여기 칠판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아주 테마로 된 이 그림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변환점에 와 있다. 터닝 포인트, 변곡점에. 여기서 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깨달아가지고 반성을 해가 깨달아가지고 이 정신적인 고향을 변해야 산다고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이것도 뭐냐 하면은 여기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심리치료는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뇌 속에 있는 생각의 그 번뇌가 됐든지 창조적인 생각이 됐든지 욕심이 됐든지 탐욕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반성하고 참회하고 변화시켜야지 그것에 대해 수행을 하고 고착화 시켜가지고 이런 경지로 올라가서 변화를 시켜야지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국민성을 선진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 이제 같이 통하는 이야기들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에 관여하는 뇌 속에 부위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 전두엽이라고. 전두엽, 머리 저 이마에 뒤에 이마 뒤에 붙어 있는 뇌, 전전두엽, 거기를 발전시키면 개인적인 긍정적인 자아 자부심이 강화돼 가지고 우리나라 의식문화가 선진국으로 그야말로 세계를 리드하는 선진 문화 의식을 창출을 할 수 있다. 이제 그겁니다. 그게 교육하는데 구도를 하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어디 놀러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런 걸 좀 득도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발전시키기가 어려웠을 때 잘 우리가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강대국의 틈새기에 끼어서 또 아주 고통스러운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누가 알아요? 10년 후에 또 외국의 침범이 있다든가 나라가 흔들흔들 한다든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뭐 정신을 차린 데가 어디냐면 대뇌라고. 그러니까 내장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걸 다 알면서 잘 안 되거든. 근데 이제 심리치료의 근본적인 것은 사성제,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 개념, 고통스러운 것을 헤쳐나가서, 그 다음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 정신이 멸한다. 그러니까 욕심내고 스트레스 많은 것이 이제 풀리면서 득도를 한다 이 말이죠. 도를 깨친다. 이 프로세스가 번뇌를 해결하고 부처님이 생로병사의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념이 사성제예요. 그게 이제 이것을 뒷받침해서 만드는 것이 심리치료를,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그런 심리치료를, 심리치료의 그것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불교 심리학을 잘 알고 또 스님들, 득도한 스님들이랄지 그런 사람들 가르침을 잘 따르기도 하고 수행도 하고 명상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어서 불교 심리학을 또 계속 하겠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서양 심리학, 현대 심리학의 자아를 강화시키다. 여기서 내장으로 삽시다는 건 자아를 강화시키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자아심을 빼자 이거죠. 비워가지고 지워버리고 무아 상태, 자아가 없는 상태로 만들자는 것은 서로 반대 개념으로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 강의 때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해서 반대 개념이 아니고 서로 이어지고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이제 설명을 다음 강의에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의사 김상목의 넷장으로 섭시다 신바람 강의 제 4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똑같은 자부심에 대해서 이 넷장으로 섭시다의 제일 주된 아이템이 뭐냐면은 자부심입니다. 그의 이제 본론을 계속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요. 지난번 강의에 이제 자부심하고 자존감을 슬쩍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부심할 때 부자가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자부심, 자자는 자기, 부심은 부담, 자기의 부담을 주는 감정이라고 해서 자부심이란 말이 있고, 약간 다릅니다. 이게 같이 동의어로 쓸 수는 있지만,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부자 돌림의 자부심을 여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부자는 것은 이게 자부심을 만들려고 하면은 자기의 부담이 있어요. 자기가 파고들어야 돼요. 자기한테 솔직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부심이 생겨서 자기의 자신감, 소중함, 긍지, 자부심은 이제 긍지, 자존감, 다 두루두루 똑같이 자긍심 다 같은 말인데, 자존심은 그냥 정체적인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이 조금 생략되고, 하여튼 결과로 해서 자기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다. 근데 자기를 존중한다 또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 말은 그렇게 생각만 하지 그 과정이 조금 생략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이제 감이 있어서 나는 이제 자부심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어떻게 됐든지 영어로 하면은 이게 사실 미국 사회에서는 이거 자부심이 됐든지 자존감이 됐든지 영어로 프라이드란 말을 보통 사회에서 많이 씁니다. 이게 프라이드, 내가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학문적으로 하면 셀프 이스템, 학문적으로는 셀프 이스템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뭐고 자부심은 뭐냐? 잘한 건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아는 것은 이제 말은 쉽죠.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떤 상태에서 자기가 자신을 깨달으냐. 자기가 좋고 단점은 뭐이고 장점은 뭐이고, 어제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거다. 엊그제에서 일어났던 것은 정말 내가 프라이드가 있고 자존심이 생기는 그런 일을 했다.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자꾸 이게 생각나게 되는데, 그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슬쩍슬쩍 건성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심각하게 신중하게 자기 내부에 있는 자기 생각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정신 내 활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신체적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은 이제 대뇌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자기가 자기를 따지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참회하고 또 캐내고 그런 것이 이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강한 의지력이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를 항상 좋다고만 생각을 하면은요 모든 것을 아전인식적으로 자기가 좋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만 생각하면은 말이야 나쁜 것도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좋은 점 있을 때도 있고 나쁜 점도 서로 믹스를 해가지고 자아 평가를 하고 자아 탐구를 하고 자아를 이제 통합적으로 또 이해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런 과정이 조금 힘이 들어요. 그 힘이 드는 것이 자부심이라는 그런 나만의 의미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한번 자기가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자기 대화를 하고 수양을 하고 그런 기회를 자주자주 만들므로써 사람이 좀 더 생각의 폭이나 넓이가 많아지고 확장되고 그러면은 이제 가을에 벼가 고개를 숙이듯 자기의 인격이나 모든 캐릭터나 모든 것이 어른스러워지고 성숙하게 되고 그러면 딴 사람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부모나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그것을 은연중에 전달하는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데 그 인격의 냄새랄지 인격의 수준이랄지 그런 것은 이제 어린애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런 것을 이제 품격이라고도 하고 자아 자부심이 강하다. 저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꼭 성공하고 기를 쓰고 정말 나태하지 않고 항상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성을 높인다. 자기의 생산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장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것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이 낮다. 생산력이 낮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원인에 의해서 프로덕티비티 결과가 항상 나쁘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은 이제 거기에서 하는 일하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 이제 지도자랄지 또는 상부 사장으로부터서 임원까지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 그런 자기 회사 같으면 자기 회사에 혼을 바치라고는 하진 않아도 자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함으로써 회사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되면은 대우도 좋아지고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자아 자부심에 관한 이것은 순수한 심리학에 속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심리학자나 심리학 교수만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삼성의 직원이 됐든지 핵물리학자가 됐든지 어떤 장사를 구멍가게를 하는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님이 됐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자아 자부심은 똑같이 필요하고 소중하고 그것을 그들의 일생 동안 깨우침으로써 더 발전할 수 있고 남이나 이제 자녀들이 보기에도 좋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이제 잘 못 가르쳐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됐단 말이야. 우리 부모는 이런 면에서 참 멋있는 사람이었어. 그래도 지체가 있고 격이 있고 수준이 높은 우리 부모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자식을 기르는 부모로서 얼마나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얼마나 뿌듯하고 자아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아 자부심이라는 것은 특히 개인적인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문화에서 빠진 것이 있었다면은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이 우리가 약했다고. 특히 동양 삼국이. 그 대신 상대적으로 그것에 강했던 이제 부족들이 어디냐면은 구라파 선진국입니다. 현재 구라파 선진국.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공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산업혁명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정신문화에서도 지금 현재 세계를 리드하는 데가 구미 각국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도 내가 이제 근대 자아의식의 발전과 태동, 구미 나라의 자아 자부심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태동했고 어떻게 생겨났는지. 자아 자부심은 오래된 학문이 아닙니다. 그 실마리는 조금 있었지만 중세를 거치는 동안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제 걸출한 신앙학자가 있었는데 그분도 얼마나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그 암흑시대 같은 중세시대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실마리가 있었는데 르네상스 이후에 엄청나게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 그게 이제 그리스도 종교의 영향이 됐든지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의 문명 그걸 흡수했든지 간에 하여튼 르네상스가 꽃을 피워가지고 정신적인 선진국이 현재 그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중국, 일본 이런 것을 리뷰한 이유는 그 나라들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뭐 사회적이나 개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에 의해서 자아 자부심이 각자 발전하고 태동하고 성숙하고 그 사회가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강의했던 이유가 다 그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학과 교수는 아니지만 일반 국민으로서 누구나 알아야 될 자아 자부심을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탐험한 결과가 이 체험이나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심리학자도 아니면서 강의를 하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저기 서양 문물에 한 20년 동안 몸담고 살았기 때문에 또 그 사회에서 적응하려고 내가 모자란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래서 또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 구조라는 것도 내가 만든 이제 이론인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성은 좋은 점으로도 가고 나쁜 점으로도 가고 여기서부터 원천적인 개념을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 구조의 6가지의 좋은 점, 또 6가지의 나쁜 점이 한국병인데, 근데 그런 것을 내 자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자꾸 공부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이것도 공부 좀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또 이게 연관이 되네. 그렇게 이제 확장을 하는 겁니다. 내 지식과 확대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누가 더 열심히 흥미를 가지고 개척하고 그러냐에 대해서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정말 이제 임상 심리학이라고 하면 자아 자부심을 깨우쳐주는 그런 이제 학문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학자들이 뭐냐면은 임상 심리학자라는 게 많습니다. 서구라파에서는.
임상,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니까 사람 살기도 어렵다고. 이게 정신학적으로 따라줘야지. 자꾸 기계 문명은 발전하는데 정신적인 면이 자꾸 낙후되고 박착해지고 빈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삶이 이제 퀄리티, 질이 자꾸 나빠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나쁘다고 아주 통계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연구소에서나 또는 저 국제연구소에 한국의 삶의 질이 자꾸 나빠지는 이유는 이 정신적인 공백을 채워주는 의식이 많이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고통을 받고 사회에 그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말이죠. 그 뭐 사고 나면 뭐가 잘못되어서 터지고 막 그 자꾸 그러면은,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지도자들이 서로 권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 있죠. 국민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럴 기회가 없고 역시 열심히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뭐 하루 이틀이지 말이죠. 몇십 년 동안 계속 기득권자가 자꾸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은 자꾸 삭막해집니다. 그래서 서구에 잘 사는 사람, 기득권자가 사회에 환원하려고 그런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종교도 그런 방향으로 도와주고, 우리나라가 자기 종교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꾸 종교끼리 싸우는 것은, 없는 것은 참 다행하고 좀 좋은 일인데, 여튼 다 힘을 모아서 같은 한턱 속에서 사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북쪽도 막혀있지. 동서남이 전부 다 바다로 둘러싸였는데 우리끼리라도 열심히 정신을 차려서,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했죠. 그 공산주의에서 뭐 내가 상당히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모태통이가 성공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려웠을 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작전을 많이 짰고. 그래서 모태통이가 전국 국민의 호응을 받아서 공산당이 성립은 되었습니다. 초기에 그런 이제 태동 원인이, 확장하는 원인이, 모태통이가 중국을 천하를 제패하고 통일국가를 만든 이유는 자기가 어렸을 때 공부하고 인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의 깊은 내륙지방까지 피난을 갔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통의 피난을 해가지고 고난을 이겨가지고 장개성한테 이긴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나는 이제 외국에서 그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한국병이라는 이제 그런 색다른 그런 아이템을 공부를 했고, 예를 들어서 강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환자를 보는 것, 심리학적으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좀 심하고 그러면은 정신과 의사를 진찰을 받아야죠. 약이 필요한단다, 특히. 근데 임상 심리학자는 약은 이제 둘째로 치고 심리 치료를 할지, 그리고 카운슬링 같은 거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담을 해야 하고, 우리나라에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복잡해지기 때문에 틀림없이 임상 심리학자가 서울 곳곳에 개업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모자라죠. 그러니까 발전한 이제 이 자부심의 영역을 더 발전시키고 실용화하는데 심리학자들의 분발이 요한다고 감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부심에 또 서론을 이렇게 길게 또 이야기하는데 사실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더 자부심에 더 깊이 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제 다른 영역과 전체적인 나는 이제 한국병을 치료하자가 초기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뇌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그걸 이제 차차차차 이제 확장시키려고 노력하는 이제 하나의 인생관을 풍요롭게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확장하는 노력 그거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계속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예,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